해석학2 9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폼 컨버전스 앤 인테그레이션 여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거는 적분을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요 리만 적분으로 정의한 이 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적분 성질들이 잘 성립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를 갖고 있으면 이 함수열, 이 fn의 적분에 관한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fn이라는 이런 적분 가능한 함수열이 주어져 있고, fn이 f로 우선은 전별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직 전별 수렴인지 균등 수렴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전별 수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fn이 f로 수렴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fn을 적분한 거, a부터 b까지 fn을 적분한 게 a에서 b까지 f로 적분한 거로 수렴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전별 수렴만 가지고는 이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theorem 7.4.4에서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데, 요 theorem 7.4.4를 한번 같이 봐보면 integrable limit theore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fn이 인테그러블 하다. 당연히 적분 가능한 함수열 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가 적분 가능하고, 사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고, 예제로서 한번 같이 봤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a부터 b까지 fn을 적분한 게 fn을 적분한 거의 극한이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거로 간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극적으로 써보면 f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거의 극한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적분과 이 극한의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 근데 얘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죠. 언제냐면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언제 되냐면 항상 되는 거는 아니고 fn이 f로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를 갖고 있을 때에만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려면 우선 증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면 이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nx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n, 그래서 0에서 n분의 1까지는 n으로 주는, 그리고 x가 0이나 아니면 x가 n분의 1 이상이면은 0으로 주는 함수를 0에서 1까지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뭐 적당히 n분의 1까지 1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까지는 n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도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생긴 요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소개한 이 theorem 7.4.4의 발레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거는 우선 fn이 0으로 전별 수렴한다. 요거 먼저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단 x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 그래서 이제 x로 쓰면 이제 괜히 문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a라는 애를 0에서 1까지 하나 고정을 해주면 fna라고 하는 이제 요 수열이
항상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뭐 증명을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왜 얘가 0으로 가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왜냐면 n이 점점 작아지면 n분의 1이 이제 0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조그마한 함수값은 물론 점점 커지긴 하지만 구간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왜 그런지 보면 우선은 a가 0이면 그러니까 fn 0 이 생각하면 얘는 그냥 0이죠. 그렇죠? n에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그냥 0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면 그럼 이때는 우리가 라지 n을 적당히 a분의 1보다 큰 걸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잡을 거냐면 그럼 이제 a가 라지 n분의 1보다 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은 n이 라지 n 이상이기만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요 n분의 1이 a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 a가 0과 이 얘기는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에 있으면 n분의 1이 여기 있으면 a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a가 0과 n분의 1 사이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n a는 0이죠. 그렇죠? 왜냐면 함수 값이 n이 되는데 x가 0과 n분의 1 사이에 있으면 n이고 이제 나머지는 0이니까 그래서 적당한 a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은 n분의 1을 굉장히 작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0이니까 fn이 0으로 이제 전별 수렴하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fn이 0으로 유니폼 컨버전스는 하지 않는다. 유니폼 컨버전스다. 우리가 요것도 보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제 모든 그죠 유니폼 컨버전스가 뭐였냐면 여기서 보여야 될 거는 이제 적당히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이 요 라지 n 이상이면 모든 x에 대해서 fnx가 적당히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돼요. 근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함수값이 n으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뭔가 눌러주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발레를 잡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적당한 n에 대해서 뭐 이런 수열을 잡았어야 됐죠. 2n분의 1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당연히 0과 n분의 1 사이에 있죠. 0이 여기 있고 n분의 1이 여기 있고 그럼 2n분의 1은 여기 있고 그랬을 때 fn, xn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0에서 n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2n분의 1 넣으면은 1이 되죠. n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not uniform convergence다. 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 안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야 되는 거는 0부터 1까지 fn이 안 간다. 0에서 1까지 f로 안 간다. 요거를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자연스럽죠.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전별극한 함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0이고 근데 0에서 1까지 fn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아까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냐면 n분의 1에서 함수값이 이제 요 n만큼 있으니까 딱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 1이죠. 그렇죠? 얘는 1이 됩니다. 좌변은 항상 1이니까 절대 0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없으면은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어쨌든 증명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증명을 해보면 증명은 오히려 되게 간단합니다. 증명은 간단한데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A에서 B까지 FN을 계산을 하면은 얘가 A에서 B까지 F로 간다. 이제 요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의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0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는 거는 a에서 b까지 fn을 적분한 거, a에서 b까지 fn을 적분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절대값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fnx 빼기 x까지 한번 넣어서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유니폼 컨버전스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엔을 항상 잡아줄 수 있는데 어떤 라지엔이냐면 n이 요 라지엔보다 크고 모든 x에 대해서 fnx와 fx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x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등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x가 a에서 b까지 다 들어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똑같은 엡실론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니폼 컨버전스죠. 그래서 얘가 엡실론 곱하기 b-a가 되니까 이제 원하는 게 잘 됐죠.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적분 얘기를 할 때는 구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점 x가 이제 다 한 번씩 이렇게 거쳐가니까,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없으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뭐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왜냐면 요 정리가 가끔 어떨 때 또 주로 쓰이냐면 이 정리가 언제 유용하냐,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일 때,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님을 보일 때, 임을 보일 때 가끔 쓰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이면 이제 적분하는 것도 이제 잘 성립해야 되는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럴 때 이제 가끔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언젠가는 한 번은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7.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7.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절은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분과 적분 사이에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얘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 뭐 제2 기본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굳이 거기에 뭐 제1, 제2까지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첫 번째 파트는 이 계산적인 측면, 여기 나와 있죠, 뭐 computational statement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적분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이제 정적분이죠. 정적분 계산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모르면은 아마도 이 적분의 뜻이 이제 적분이 이제 넓이랑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정적분과 무한급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막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정적분 계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이제 함수 그래프 아래 넓이를 어떻게 잘 찾아줄 수가 있냐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안티 데리바티브,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잘 찾아주면 된다 라는 게 이제 미적분학의 미분적분학 기본 정리 이제 첫 번째 파트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인데, 모든 연속 함수는 어떤 부정적분의 미분이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가 이제 좀 밑에가 끊겼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밑에다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적어보면, Theorem 7.5.1은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FTC로 이제 가끔 줄여서 쓰죠. 그래서 첫 번째로 F가 만약에 적분 가능하면 구간은 우리가 항상 A, B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스몰 f가 적분 가능한 게 주어져 있고, 만약에 라지 f라는 게 얘도 똑같이 a, b에서 정의가 된 건데, 만약에 f 프라임 x가 fx를 만족하는 이런 라지 f가 존재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거, 스몰 f를 적분한 거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이 이 라지 f의 양끝점만 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어렘이 그냥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잘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f가 적분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라지 f가 존재하면, 요 관계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라지 f를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됐다. 이거를 만족하는 라지 f가 존재하면 스몰 f의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얘는 좀 더 이론적인 파트라고 했었죠. a, b라는 함수가 a, b에서 정의된 이제 g라는 함수가 잘 적분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라지 gx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a부터 x까지 g라는 애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우선 얘는 잘 정의가 돼요. 왜냐면 스몰 g라는 것 자체가 적분 가능하니까. 왜냐면 스몰 g가 적분 가능하니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적분했을 때 함수값이 잘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새로 정의한 이 라지 g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러면 라지 g는 항상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에서는 g가 적분 가능하다는 것만 줬는데, 만약에 g가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거는 이제 로컬하게 이제 한 점에서 정의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c라는 a, b 사이에 있는 뭐 양끝점 포함해도 상관없고 에서 만약에 연속이면, 그럼 이제 이 라지 g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슨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도함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도함수가 gx, g 프라임 c일 텐데 얘가 스몰 gc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적분 가능한 애 하나 가지고 오면 걔를 적분해서 만든 함수는 연속이 된다. 근데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이 적분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한 점 어딘가에선가 연속이 되는 점이 있으면은 라지 g에서는 미분 가능이 된다. 그래서 스몰 g가 연속이면 라지 g는 미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미분 라지 g와 스몰 g 사이에 이런 관계도 잘 존재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뭐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선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부터 증명을 해보면,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요 스몰 f를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이 값은 라지 f에 대해서 양끝점의 차이로 구해진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선 f가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했으니까 f가 적분 가능하니까 어떤 파티션이 잘 존재하겠죠. 그래서 p라는 어떤 파티션 x0, x1 해서 xn까지의 파티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양끝점이 이제 되는 이런 파티션들이 잘 존재하고, 그랬을 때 뭐 요 소구간들이 있겠죠.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xk-1, k라고 하는 요 소구간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소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평균값 정리를 쓸 겁니다.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우선 구간 있어야 되고 함수 있어야 되는데 함수는 라지 f 그리고 구간은 여기서 xk-1, xk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보면 라지 f xk 빼기 라지 f xk-1은 얘 미분한 거 f 프라임 에다가 tk라고 써보면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tk라는 애가 요 구간 안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뭐 늘 하던 것처럼 스몰 mk는 인피멈으로 x가 이런 애로 라지 mk는 이제 똑같은 거에 이제 수프리멈으로 정의한 애를 생각을 해주면 또 맞지 요 얘기를 하는데 요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tK에 xk-1이 됩니다. 그럼 요 스몰 mk랑 라지 mk를 왜 가져왔냐면 요 f에 대해서 항상 얘는 라지 mk보다는 작거나 같고 스몰 mk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얘가 인피멈 수프리멈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tk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xk-1과 xk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mk는 ftK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라지 mk보다 작거나 같고 그랬을 때 양변에다가 xk 빼기 xk-1을 곱하고 얘도 xk, xk-1 라지 mk에 xk, xk-1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요. 더하면 뭐 k는 1부터 n까지 mk에 xk, xk-1 k는 1부터 n까지 ftK에 xk, xk-1 얘도 k는 1부터 n까지 라지 mk에 xk, xk-1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얘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얘네들은 각각 로어 썸과 어퍼 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어퍼 썸, 로어 썸이 될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애 얘도 어디서 많이 봤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평균값 정리할 때 쓴 거 얘가 라지 f xk 라지 f xk-1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fxk fxk-1 그래서 얘는 저 파티션에 대해서 LFP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k는 1부터 n까지 fxk fxk-1보다 작고 얘는 또 어퍼썸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얘 잘 보니까 얘 앞뒤로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 거죠.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얘는 앞뒤로 다 없어지니까 양끝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항상 어떤 로어썸이 fb-fa보다 작으니까 얘는 또 파티션에 의존하지 않죠, 그렇죠? 파티션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LFP가 FB-A보다 작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FB-FA라는 어떤 상수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수프리멈을 취해도 똑같죠. 수프리멈을 취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도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거는 상적분이 되죠. 마찬가지로 FB-FA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어퍼썸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양변에 인피멈을 취해도 괜찮죠. 그러면은 FB-FA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이 상적분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LF가 FB-FA 얘가 UF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네 둘이 같죠, 그렇죠? 왜냐면 F가 적분 가능하니까. F가 인테그럴을 하니까 어퍼 인테그랄이랑 로어 인테그랄이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이에 끼인 얘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적분 가능하니까 얘로 쓰는데 얘가 저 사이에 껴있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이제 명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목표는 G라는 게 적분 가능하면 라지 G를 우리가 GX를 A에서 X까지 G로 적분한 거로 정의하면 얘가 연속이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연속인 걸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근데 뭘 할 거냐면, 원래 연속은 이제 한 점에서 연속성을 먼저 따지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는데, A, B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X, Y를 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뭐 편의상 X가 Y보다 작게.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두 점 사이의 차이를 내가 줄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니까 GX 빼기 GY 얘네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A에서 X까지 G, A에서 Y까지 G. 그러면은 이제 A에서 X까지 적분한 거에서 Y까지 적분한 거 어쨌든 뺐으니까 얘는 X에서 이제 Y까지 적분해 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절대값을 안으로 우리가 잘 넣어줄 수 있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늘 유개인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G는 유개라는 말이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딱히 적혀있진 않지만 우리가 늘 유개인 함수를 다룬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7장 처음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G가 유개니까 이런 라지 M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가 라지 M 곱하기 X-Y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인 게 뭐냐면 GX 빼기 GY 얘는 항상 라지 M 곱하기 X-Y 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걸 보이면은 우리가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G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얘가 그냥 연속보다 더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항상 얘기할 때 구간 얘기해줘야 되니까 A, B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 뭐 그러니까 한 점에서 연속성도 당연히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는 만약에 G가 X는 C에서 연속이면 라지 G가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냐, 그리고 G 프라임 C도 우리가 이렇게 GC로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G가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런 거 따질 때 우리가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정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G가 미분 가능하냐 이런 거 따질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아직 뭐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요거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요런 극한을 생각을 하죠, 그렇죠? x-c분의 gx 빼기 gc. 그래서 이런 극한을 생각을 하고 뭐 생각하긴다 이러한 극한이 잘 존재하는 것을 보이면 돼요. 존재함을 보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타겟이 뭐냐면 얘가 GC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얘가 GC인 걸 보이면 끝나죠, 그렇죠?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x-c분의 gx x-c분의 gx-gc 요거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이 극한이 정확하게 GC가 된다라는 거를 딱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x가 c로 갈 때 x-c분의 라지 gx 빼기 gc가 스몰 gc가 되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 요 극한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라지 g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x-c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gx는 뭐였냐면 a에서 x까지 g를 적분한 거, gc는 a에서 c까지 g를 적분한 거. 그러면은 얘는 x가 c로 갈 때 x-c분의 1에 c에서 x까지 g를 적분해 준 거. 그래서 직분 변수를 t로 한번 써볼게요. 요게 되는 걸 보여주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얘가 정말 GC가 되냐. 요거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G가 연속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G가 X는 C에서 연속이니까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해서 T-C가 델타보다 작으면 GT-GC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적분값이 요 GC란 함수값으로 같아지길 원하니까 얘네 둘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x-c분의 1에 c부터 x까지 dt dt에서 gc를 빼준 거. 요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이제 테크닉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얘를 앞에 거 놔두고 왜냐면 앞에는 적분값이고 뒤에는 함수값이니까 뭔가 1대1로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죠. 왜냐 앞에 있는 거는 적분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gc는 그냥 함수 값이니까. 그래서 함수 값을 적분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gc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x-c를 그냥 곱했다가 나눈 거예요. 이제 이런 테크닉은 우리가 많이 쓰니까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적분된 거랑 그냥 원래 있는 거랑 약간 차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차원이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얘는 이제 다 합쳐줄 수가 있죠. x-c분의 1에 c부터 x까지 gt-gc dt.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c에서 x까지 gc를 적분해 준 거. 얘는 그냥 상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하면은 이제 절대값 기호 안으로 넣어줄 거고
x-c 절대값 1에 c에서 x까지 dt 빼기 gc dt. 그래서 어쨌든 얘가 엡실론보다 gt-gc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질 텐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x는 c 근처에 있는 애니까 우리가 x 잡고 이제 t를 요 사이에다가 잡아 놓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t-c는 t x-c보다 작고 얘가 이제 델타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은 상황이거든. c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고 t가 여기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엡실론 안으로 넣어주면은 얘가 뭐 어차피 c가 더 크니까 x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x-c분의 1에 c에서 x까지 엡실론 dt. 엡실론 상수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네. x가 c로 가까이 갈 때 요 두 개 값의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c로 가까이 갈 때 x-c분의 라지 gx 라지 gc는 스몰 gc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적분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할 거는 이 르벡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리만 적분 가능성이랑 이제 어떤 명제랑 동치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여기는 이제 많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다 책에 좀 많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직접 써가면서 이제 요 7.6전의 내용이 또 되게 길고 많은 내용들이 이제 연습 문제로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 보면서 몇 가지 정리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정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의도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7장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 르벡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어떤 명제랑 동치냐 요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